그러면 네. 동희님은 외국계 기업을 추천해 주시나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외국계 문화가 굉장히 맞습니다. 영어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전혀 영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Q&A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슈퍼루키의 공동 대표이신 김동희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루키 김동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동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동희님. 동희, 에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이 앞에 있는 OX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퀴즈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서 널리 알려진 소문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네. 영어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세모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계 기업은 당연히 영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반반이에요.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 자기네들 제품과 서비스를 팔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은 국내 고객이겠죠. 그래서 주요 고객은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한국어예요. 한국어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영어를 쓰냐면은 우리 제품을 이해할 때, 그리고 본사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지사 사람들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영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것도 맞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직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는데, 영업 인력은 당연히 영어보다는 한국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한국어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직군과 영업 관리 직군에 있어서는 영어보다는 한국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보다는 영업에 대한 직무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다만 그 서비스나 한국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 고객들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로컬라이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요. 본사나 해외 지사나.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 로컬라이징하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를 하나도 잘 못해도 영업을 가게 된다면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디스어드밴티지는 있어요. 영어가 잘하는 사람과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업 역량이 동일하다. 그럼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죠.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업 역량이 좀 모자란 사람이 있고 영업 역량은 뛰어난데 영어가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후자 쪽을 뽑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순위 자체가 영업 역량에 있어요. 내가 조금 영어가 모자란다, 영어 실력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영업 쪽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뒤에 또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성과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수치화된 성과가 잘 나오면은 전혀 영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이 여러분들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순위된 역량들, 직무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생각해보라. 그러면 만약에 이 내부에서 일을 보는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하면 좀 힘들겠네요. 마케터들은 왜냐면 본사랑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때도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어 자체가 직무 역량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케터다. 근데 나는 컨텐츠 마케터다. 근데 컨텐츠 디자인을 너무 잘하고 소셜미디어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채널 설립부터 채널 홍보,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컨텐츠에 대한 기획, 제작, 컨텐츠 자체에 대한 마케팅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우선시가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가 영어가 되는 거지, 영어 자체가
채용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면 무조건 지원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판단은 채용 담당자들이 할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외국계 기업은 계약직만 뽑는다. 이건 X입니다. 오. 네. 이거는 계약직만 여러분들이 공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계 기업도 신입 공채를 진행을 하고요. 신입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입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한 3, 4년 전에 국내 기업들은 아마 신입 채용을 할 때는 경력이나 경험에 대한 조건을 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그 전 시절부터 경력이나 경험에 대한 조건을 신입에서도 달았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은 신입을 뽑으면서도 관련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 채용 공고를 신입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공고들을 보니까 계약직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계약직만 뽑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충분히 신입을 뽑고요. 그리고 인턴도 뽑기 때문에 인턴부터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첫 스텝을 밟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턴부터 시작하고 계약직부터 시작하는 게 전혀 조금 모자란 경력이 아닌 게 외국계는 인턴과 계약직을 첫 스텝으로 보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신입부터 시작하는 게 첫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과 그리고 계약직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인턴과 계약직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외국계는 트레이닝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채용에는 트레이닝이 조금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인턴과 계약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턴과 계약직부터 시작하시는 게 전혀 무리가 없고요. 외국계 자체는 인턴과 계약직을 하시게 되면 먼저 채용 제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당시에 TO가 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채용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턴과 계약직을 꼭 먼저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수시 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채용 전환형 인턴십 같은 인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트렌드 자체가 외국계하고 국내 기업하고 이제는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계 인턴십에 지원하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국내 기업에 채용 전환이 안 되는, 전제가 안 되어 있는 인턴십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공고기 때문에 외국계 인턴십이나 계약직 공고도 꼭 주의 깊게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계라는 것 자체가 영미권 문화에 있는 회사들이 HQ인 거 왔으니까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희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뭐 외국계는 이것만 한다라기보다 저도 네. 되게 많이 동의하고 네. 많이 트라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커리어를 외국계로 하면, 네. 그러니까 커리어 시작을 외국계로 하면 외국계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이직이 어렵다.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는 네. 이거고 요즘에 이건가? 저는 사실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외국 문화하고 국내 기업의 문화가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 공채를 뽑았던 이유도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관료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문화에 적응하게끔 만들고. 근데 외국계 기업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국내 기업의 문화에는 적응하기 조금 힘드니까 디메리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완전 달라요. 요즘은 국내 기업도 직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뽑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기업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기업을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봤을 때는 외국계 기업이 있다가 국내 기업으로 가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유명 기업들이 이제 임원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임원이 그렇다면 당연히 경력직이나 신입 레벨도 그렇겠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하고 국내 기업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직무 역량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싹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기업에 맞게 문화도 가르치고 직무도 가르쳐가지고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역량 있는 사람을 바로 지금 온사이트에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지금 실무 역량을 보여줘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채용하는 시대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다 만연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있는데 이 역량이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결과를 더 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그 HQ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즌에 대한 헤드쿼터도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을 들어간다면 이 리전으로 이동이 쉬운지 안 쉬운지. 이거는 세모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무마다 특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는 외국계 기업은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직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싱가포르로 데려가는 거고요. 싱가포르에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직무 역량을 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싱가포르에 데려가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 직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영업 직군이라서 제가 클라이언트가 다 국내에 있는 거야. 못 가지. 그런데 내가 싱가포르에 나를 데려다 놓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고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난다라는 거는 영업 직군에 있어서는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다만 영업 직군도 이러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싱가포르나 홍콩 자체가 에이펙 전체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대한 시장을 담당하는 분들은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싱가포르에 대한 일을 한다기보다 한국에 대한 일을 하는데 싱가포르 본사에서 훨씬 더 많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세모를 들었던 이유는 영업 직군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물론 길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직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팀이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내 직무가 해외에 가서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직무구나. 내 직무가 해외에 갔을 때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직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해외 지사로의 발령이 될 수 있다 안 될다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숨은 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업 직군으로 오더라도 에이펙으로 가가지고 에이펙 전체를 담당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 역량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리고 그 역량 자체가 다른 이제 글로벌 리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분이 영어 실력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에이펙에 가가지고 에이펙 전체를 담당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글로벌로 갈 수도 있겠죠. 아마 한국 지사에서 굉장히 영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에이펙 전체를 담당하고 글로벌도 관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기 때는 직무 역량에 따라서 완벽하게 해외 지사의 발령 기회가 구분이 되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어떤 직무건 간에 직무 역량만 높다라면은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최근에는 뭐 바이트댄스로 유명한 틱톡이나 네. 틱톡. 네, 틱톡이라고 하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틱톡이 이제 모기업이 바이트댄스죠.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인들을 대거 채용을 했습니다. 네,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고요. 특히나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이 굉장히 쉬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사무실 이전이나 지사로의 발령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무 특성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다른 지역에서 코리안 스피커들을 뽑는 직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아직은 한국 지사에 완벽하게 진출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한국 지사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출해보고는 싶고 어느 정도 이제 영업 매출이 나와가지고 거기 관리가 필요한데 인큐베이션 하는구나. 그렇죠. 미리 이제 싱가포르 지사나 홍콩 지사에서부터 한국인들을 채용해가지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지사가 완벽하게 진출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한국인들을 채용을 하는 거죠. 다만 그러한 기업들도 작은 기업이 아닌 게 이미 한국에는 와 있는 브랜드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한국은 어떤 경로로 오냐? 지사가 완벽하게 진출하기보다는 에이전시를 끼거나 유통 채널을 끼고 진출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들도 그렇게 지사 레벨에서 한국인들을 채용한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공고를 데일리로 트래킹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네. 외국계 기업은 조직 문화가 국내 기업보다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옵니다.
정말요? 저는 이걸 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물론 일부 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러냐면 한국에 진출한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규모를, 인원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국내화가 많이 이루어진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긴 한국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도 커지게 되면 한국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한국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한국적인 그런 문화가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하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리고 IT 계열의 그러한 외국계 기업들은 외국계 문화가 굉장히 짙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외국계 문화는 성과주의 문화라는 것, 그리고 차별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별이 적다는 거죠?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아니면은 나이에 대한 차별이나 아니면은 학력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요즘 근데 국내 기업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요즘도 사실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문화를 도입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는 들었습니다. 네. 외국계 문화는 옛날부터 그래 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국내 기업은 이제 점점 그러한 문화들이 늘어가는 추세고, 외국계 기업은 근본적으로 그런 문화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과주의 문화, 그리고 차별이 적은 문화는 충분히 100% 맛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네. 동희님은 외국계 기업을 추천해 주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들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외국계 문화가 굉장히 맞습니다. 성역 없이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충분히 외국계가 메리트가 있고요. 다만 외국계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성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가면은 트레이닝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성과가 안 났을 때는 어떤 급여 부분이나 복리 후생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성과가 좋으면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던 사람보다 훨씬 더 레벨업을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승진도 굉장히 빠르고요. 연봉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당연히 베이스가 성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적은 거예요. 성과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되기 때문에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문화가 외국계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만큼 가져가라. 그렇죠. 그런 문화가 굉장히 세고요. 다만 국내 기업은 그래도 여전히 트레이닝이 단단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인재개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직무 역량을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을 때는 국내 기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직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을 때는 외국계 기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계 기업은 복지 제도가 좋다. 국내 기업보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네. 기업은 복지 제도가 좋다. 그럼 하나 더 넣죠. 국내 기업보다 복지가 더 좋다. 이거는 X입니다. 아, 복지가 안 네. 좋아요? 복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국내 기업은 난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어디다 놓고 나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외국계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가장 복리후생 좋은 애들 딱 하나 뽑아서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 구글, 삼성 이렇게 그렇게 하기보다 비교하면은 아니면 사이즈별로 봐야 되나? 아니면 약간 중견을 봐야 되나? 근데 왜 약간 복지 제도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복지 제도의 평균치, 중간층은 외국계가 더 좋은 것 같고, 복지 제도가 진짜 좋은 기업들로 올라가면 국내 기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열을 못 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 현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은 복리후생이 너무 좋죠. 복지 카드 쓸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높고, 캠퍼스 안에도 그 사무실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복리후생 공간들이 있죠.
외국계 기업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휴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육아휴직을 낸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병가를 쓴다라던가 그런 쪽은 외국계 기업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신입 레벨 때도 굉장히 많은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신입 제일 처음에 채용했던 그 신입 들어갔을 때의 휴가보다 제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외국계 다녔을 때는. 근데 이게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 정도 레벨로 가면은 당연히 국내 기업이 더 좋고요. 그 복리도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네.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복리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차별 없이 거의 제공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레벨에 따라서 받는 베네핏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매니저 레벨로 가고 디렉터 레벨로 가고 뭐 컨트리 매니저 레벨로 갈 때마다 베네핏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복리후생 자체가 외국계 기업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외국계 기업도 나름이다. 그렇죠. 이거는 복리후생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중간층, 즉 평균적인 복리후생은 외국계 기업이 좋은 건 맞지만 복리후생이 좋다라고 알려진 기업들, 국내 기업들에 비하면은 좀 모자란 부분도 있겠죠. 복리후생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들은 다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놨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답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되게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희님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진솔한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진짜 있는 그대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답변을 하는 것보다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또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취준생분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